안녕하세요. 재발전 역시 6년차 살아보니 좋은 날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게 제법 추워졌어요. 이불 없이는 이제 잘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또 염분 섭취도 적절하게 해주시고 그러시는 거 잊지 않으시는 거 6년차가 되면서 지금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왜 암이 걸렸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그동안에는 정말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왔죠. 쭉 돌아보니까 그래도 나름 잘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걸 오늘은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해요. 제가 암에 걸린 2018년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전에도 힘들었었지만 이 스트레스가 이제 찬 거죠. 이게 조금 쌓여서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건데 6개월 이후에 검사하니까 암으로 진단을 제가 받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암에 걸릴 만한 이유는 딱 스트레스 그거예요. 밤에 잠을 자주지 않았습니다. 딸이 외국에 살아요. 근데 힘든 일이 생겨서 그 딸의 상황을 제가 받아주고 이해를 했어야지 되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시차가 7시간, 썸머타임 있을 때는, 없을 때는 8시간 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밤 10시 정도 퇴근을 한다 치면은 그때부터 통화를 시작하면 4시간, 5시간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밤 10시부터 2시까지는 꼭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잠을 자주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날은 통화를 하다 보면 날이 새서 6시가 되는 날도 많았어요. 이런 생활이 길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것은 저는 술이나 뭐 담배나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거나 빵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딱 꼽으라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환경도 그닥 나쁘지는 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암 판정을 받고는 환경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환경을 완전히 바꾼 게 왜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도 우리 100년도 못 살고 가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이승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일단은 내가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내가 암을 버리려면 암이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내가 이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저는 그게 주요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6년 차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제일 그거를 꼽고 싶습니다. 과감했었죠. 그럴 수 있었던 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주변 분들을 보니까 움켜쥐고 300옷 한 벌 입고 가는 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갈 때 후회 없이 가자.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옛날 습관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암은 증상 치료였잖아요. 증상으로 나온 거니까 내가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만이 이 증상, 이게 안 따라오고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주요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6년 차인데 이제야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많은 시일이 걸렸죠. 하느님들도 지금 절망에 빠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 보세요. 저는 삼중음성 3기였잖아요. 항암과 수술하고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도 제가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멘탈을 어떻게 관리했냐고 물어보시던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첫째, 내 마음가짐을 나는 악성암이 아니고 내가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내가 암이 걸린 환경이었으면 내가 환경을 바꾸고 암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 나름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거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따라서 해보려고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불안하고 초조한 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떨쳐버리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불안한 생각이 들면 저는 일단 거기가 어디든 앉아서 크게 숨을 3번에서 5번 정도 내뱉었어요. 이런 식으로 숨을 크게 내뱉습니다. 들이마실 때는 배를 부풀린 다음에 뱉을 때는 배를 둥붙게 어떤 때는 10분이고 20분이고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저는 그 명상하는 거 이것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매일 그 루틴처럼 자기 전에 명상을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꼭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긴장됐던 몸이 이완이 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그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뭘 했었냐면요. 그날 받은 스트레스는 그날 풀으려고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녁에 명상을 하면서 내가 오늘 받았던 스트레스는 생각하면서 그 쓰레기를 누가 저한테 그 쓰레기를 줬잖아요. 마음속이라는 주머니에 집어넣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고 그 스트레스를 계속 곱씹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버리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쓰레기네 하면서 버리는 연습을 정말 끝도 없이 했습니다. 그걸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 다음 나면 또 생각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완벽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얼굴이 편안해지고 좋아졌다 그래요. 그런 걸 봤을 때 사람은 노력을 하면 되는구나. 그 쓰레기를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뭘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암이 걸린 사람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희생적인 사람,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버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려고도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물론 사람은 이기적이면 안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그러면서 집을 팔고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또 그 상황에 코로나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만 생각하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잔소리 듣지 않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안정감이 있어지면서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기적으로 사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자고 아침 밥 먹고 나가서 집에 가서 집안 살림하고 와가지고 잠만 병원에서 자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 분들 정말 예우 안 좋습니다. 제가 그런 걸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정말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저하고 가장 절친인 언니 그분도 요양병원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유방암이 걸렸으니까 자기 딸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집에서 그 딸 도시락을 싸주더라고요. 말렸거든요. 언니 그러지 말고 언니가 빨리 완쾌해서 가족들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고 엄마가 있는 게 좋지. 언니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다가 빨리 가버리면 물론 빨리 안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걸 못 떨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이별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독하게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좋으니까 가족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 멋있다 그러고 엄마 존경스럽다는 말을 요즘은 많이 듣습니다.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런 찬사를 정말 어깨가 으쓱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걱정 끼칠 수는 있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걱정을 끼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유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그걸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자식한테 걱정 끼치지 않는 부모잖아요.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항상 고맙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럴 때 제가 뿌듯하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하고 저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이 암 진단받아서 집에서 이렇게 그냥 밥 잘 먹고 운동만 해도 건강하게 잘 살더라. 그런 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었지 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암 안 걸린 사람하고 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 사람은 암에 안 걸렸는데 저는 왜 암이 걸렸냐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하고 절대 비교하지 않고 저는 그냥 저만 생각했어요. 나는 나다. 그러니 내 몸을 내가 알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체질이었고 이랬다는 걸 인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게끔 내가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정말 좋아요. 옛날에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게 먹으면 될까 안 될까 불안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먹어도 즐겁게 행복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돼서 뭘 먹어도 이거는 뭐가 어떻고 저거는 뭐가 어떻고 내 자신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하나가 내가 주고 있는 스트레스예요. 그 누구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내가 주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달은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어머, 이거네. 내가 이렇게 하면 되네. 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규칙적인 생활은요. 아침에 딱 기상을 하면 스트레칭을 조금 해줘요. 스트레칭을 하고 씻고 이제 아점을 먹죠. 이제 요즘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조금씩 하니까 이제 공부하고 그러지 않으면 뭐 또 둘레길도 한번 둘러보고 운동도 저는 억지로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몸이 좀 피곤하다고 느끼고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하면 저는 그냥 쉽니다. 무리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젖산도 들 쌓이고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당과 젖산 이런 거잖아요. 그런 먹이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는 지인분한테 그 유기농으로 먹인 자가사료 개분을 얻어다가 그걸로만 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 농약 같은 거 하지 않은 걸로 농사를 지어 먹고 그러면서도 사다 먹을 시에는 항상 신경을 써서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채소 종류는 웬만하면 잘 안 사 먹습니다. 김장까지는 제가 해서 먹고요. 그리고 조리는 최대한 덜 가공해서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지만 체력은 소진되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항상 에너지가 100이면 50만 쓰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100이니까 나는 100을 다 써야 돼.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하고요. 졸리면 저는 잡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쉬어달라 하면 쉬어주고 졸립다 그러면 자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무리한 운동으로 몸을 혹사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암은 저산소 구역에서 자란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전부터 마사지를 계속 받아온 사람이거든요. 네, 암 진단 받은 이후로도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뭐 한두 달 뛸 수는 있겠으나 그러지 않는 한은 마사지를 계속합니다. 저는 지금도 주 1회는 하고 지난달, 저지난달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마무리 검사를 저는 깔끔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그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걸 유지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마사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냐면요. 우리가 암에 대해서 여기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짠 것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대로 해서 밑으로 그래도 흘러주기 때문에. 근데 유방암들은 거의 다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이 혀를 다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끊긴 순간 이렇게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저산소 구역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직업이 옛날에도 체형관리사였어요. 남의 몸을 만져서 건강하게 체형을 예쁘게 교정을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에 신경을 씁니다. 자세에도 신경을 쓰고 저산소 구역을 없애줘야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잘라줬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우나 못 가니까 집에서 욕조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뭐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하지 못하지 않는 한 제가 집에서 생활할 때는 매일 반신욕을 합니다. 방사선 후유증이 크게 왔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유증도 그렇고요. 여기에 메추리알 크기만한 게 있었습니다. 수술 당시부터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풀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고 평생 갈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3년이 지나니까 돌덩이처럼 단단했던 부위가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걸 못 만지게 해서 안 만졌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지식도 쌓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건데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능학을 찾아가서 이걸 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푸는 수밖에 없겠구나. 결정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면 되니까 제가 과감히 결정해서 이걸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돌덩이 같은 걸 풀고 보니까 메추리알 크기에 그게 두드러지면서 제가 NK세포 활성도가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니까 이게 풀어지면서 제 유두 쪽으로 진물 같은 게 계속 나왔습니다. 진물 같은 게 나와서 본병원에 찾아가니까 의사 선생님은 조직 검사를 의뢰를 해서 하고 맘모톰 시술까지 했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판정은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떼어내자고 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이거 제가 수술을 또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혈관과 근육이 모든 게 잘려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여기를 또 한 번 또 수술을 한다? 저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고 그래서 저는 수술을 계속 미뤘어요. 수술을 계속 미루고 안 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간 수치가 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떤 때는 900도 올라갔다가 또 수술하려고 또 하면 또 400도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뤄지고 저도 하고 싶지 않아서 더 미뤘고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는 또 본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저한테 하죠. 그래서 일단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서 갔어요. 거기서도 수술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병원을 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라고 소문나신 분인데도 그분도 수술을 왜 하냐고 그랬습니다. 과감하게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계속 사이즈가 줄어서 지금은 아주 조그맣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공부도 하지 않고 멘탈이 약했다라면 첫 번째 수술할 때처럼 이건 수술 100% 했습니다. 근데 내가 나름 공부를 하고 확신이 서고 중심이 있으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안 했는데 저는 너무 제가 한 결정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후회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암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그 본병원 의사 선생님은. 근데 제가 세 번째 갔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라는 분이 당신은 15%가 중요합니까? 85%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85%죠 그랬더니 근데 15%가 암세포로 갈 수도 있는데 암세포도 아니고 갈 수 있는데 왜 그걸 당신은 잘라내려고 합니까? 라고 저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거기서 제가 단호하게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수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암으로 간다 할지라도 저는 이걸 잘라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랬더니 1년까지는 아니죠. 지금 이번에 1년 있다 봅시다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굳게 갖고 확신이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작년에 본병원에 수술하자고 할 때 했으면 혹시라도 있을지도 암이 모른다고 아마 항암을 반드시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저는 만약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아찔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절대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얘기한 걸 토대로 해서 사진 찍어보고 사진이 얘기한 대로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그 사진이 다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믿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건 알아요. 우리를 치료하고 완치율도 높이고 치료율도 높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저는 작년에 이런 경우도 봤어요. 방광에 암이 있다고 한 달 있다 수술한다 그랬는데 면역치료하면서 해독을 하고 한 달 있다 수술하려고 수술 전 검사 받으러 가니까 암이 없다고
수술 안 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고요. 그 사람은 얼마나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거냐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본병원에서 시킨 대로 집에서 그냥 운동하고 있다가 가서 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방광 그거 수술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면역 치료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정말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저는 아마 그렇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또 해독하면서 음식 줄이고 해독식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방광암을 물리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암들은 솔직히 관리만 열심히 해도 없어지는 케이스를 저는 여러 번 봐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걸 안 떼내고 버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발견되고 이런 분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가서 검사도 해보시고, 또 수술하기 전에 한 두세 달 치료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도 해야 되면 해야 하는 상황도 좋다고 봐요, 저는. 무조건 그냥 진단 딱 내리지면 거기서 수술 딱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또 저는 그런 케이스를 솔직히 여러 번 봤습니다.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보면 뭐 암이 사라졌어.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보시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사기암이라는 배지를 달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내 몸은 내가 치료하지 의사가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감히 해서 지금은 정말 좋아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컨디션이 암 걸리기 전보다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제가 지금 60kg 정도 나가거든요. 제가 키가 160인데 60kg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54kg 나가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뼈가 굉장히 보시다시피 굵습니다. 뼈가 굵기 때문에 어, 한의사이시면서 해독을 관리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한 분 있으신데 그분은 저한테 60kg만 넘기지 말고 60kg 수준에서 58에서 60kg 왔다 갔다 하세요 이러거든요. 그 정도면 좋다고. 근데 제가 지금 60kg가 나가는데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컨디션이.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56kg, 7kg 나가면 사실 약간 힘들어요. 조금 피곤하다는 것도 느끼고 힘들다는 걸 느끼는데 정말 60kg가 나가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입에 맞는 거 제철 음식 잘 찾아서 드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뭘 드시든지 드실 때는 맛있게 드세요. 이게 우리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래요. 머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뭘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먹으면 꼭 체하는 거. 이게 그래서 그렇답니다. 뭘 드실 때는 그냥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드세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비상도 약에 쓰고 그러는 것처럼 내 몸에 안 좋은 것도 어쩌다 한 번은 먹습니다. 저는 고구마 알러지가 끝까지 가 있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도 맛있어 보이고 그러면 그냥 하나까지는 안 먹어도 조금 잘라서 먹습니다. 그거 먹은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절대. 근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먹어요. 예. 제 면역력에 아무 도움도 주진 않지만 먹는 행복도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도 있고 그걸로 만족을 하려고 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기라고 뭐 삼중음성이라고 악성암이라고 절대 겁먹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저처럼 할 수 있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항상 주문처럼 외우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저는 그걸 항상 주문처럼 외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눈뜨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그렇게 하면 일이 그렇게 풀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풀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는 지인분들이 전화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멘탈 관리랄 게 딱히 저는 없고요.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제 나름 체면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의 자유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노래는 잘 못하는데 노래가 그냥 이 막판에 그냥 흥얼흥얼 저절로 나오네요. 지금 그만큼 제가 요즘에는 행복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힘드신 분들 저 보세요. 저 초창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초창기에 보신 분들이 지금 저 보시면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요. 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제가 기 팍 보내드릴게요. 긍정의 기운, 보세요. 이제 건강해졌잖아요. 저 정말 웃기는 말로 소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지내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